무조건 위가 아프거나 위 건강을 위해서 막연하게 쭉 복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과 상황에 따라서 양배추나 카베진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양배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위가 안 좋으면 양배추, 카베진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우리의 위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양배추, 이 양배추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이 카베진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U, 이소티아네이트, 설포라판이 대표적인 성분들인데 여기서 비타민 U라는 것이 우리의 위 건강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U라고 불리는 SMM 성분은 위의 점막을 재생시켜주는데 이것이 바로 위산과 자극 물질로부터 위를 보호해주는 항궤양성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소티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우리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대장에 있는 해로운균들을 살균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약간의 항암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이렇게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양배추, 하지만 내가 위가 안 좋다고 무작정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과다한 섭취는 갑상선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동시에 갑상선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섭취를 하는 방법입니다. 양배추는 갑상선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항산화제 효과를 내는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어요. 여기서 항암, 항산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포라판은 열을 가하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는 효소를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즉 온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양배추를 가열해서 드시면 안 되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으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너무 많은 양을 고용량으로 드시면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양배추를 살짝 익혀서 일주일에 2회 미만 150g 이하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바로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밖에도 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인데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복통과 설사, 방귀 이런 여러 가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양배추가 바로 파드맵 식품이기 때문인데 이 파드맵 식품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비 화생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고 나면 위축성 위염이 있다 혹은 장상비 화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텐데 이것은 위장 점막에 위축이 좀 있거나 위 점막에 변성이 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은 양배추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오히려 이런 양배추의 섭취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속쓰림을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까지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예요. 혈전용해제에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클로피도그레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렇게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절대 함부로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지혈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오히려 이 지혈작용을 막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충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의 효과도 보지 못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양배추는 공복에 속쓰림이 있거나 만성적인 위염이나 식도염 그리고 일반적인 위염의 경우에는 양배추의 효능을 보는 경우가 꽤 있지만 속쓰림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위내시경상에서 심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양배추에 관련된 이런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양배추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카베진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면 뭐 카베진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고 뭐 노란색으로 아시죠? 이 카베진. 이 카베진의 성분은 바로 MMSC라고 하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가 주 성분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양배추에 주로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복구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인데 이 외에도 탄산 마그네슘, 탄산 칼슘, 로트 엑기스, 당약 엑기스, 자소엽 엑기스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는 자소엽 엑기스 대신에 뭐 창출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효과 면에서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MMSC가 속쓰림이나 위상과다, 위험치료제 등으로 쓰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생소한 성분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효과를 알아볼게요. 먼저 탄산칼슘과 마그네슘은 제산제처럼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시면 오히려 이 성분들 때문에 소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고 우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우유하고 카베진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는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을 보시면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몸에 칼슘 농도가 높고 평상시에 칼슘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칼슘 관련된 우유나 멸치 같은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카베진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몸속에 있는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유 알칼리 증후군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로트 엑기스라는 성분을 볼게요. 이 로트 엑기스는 분비 억제제이고 위경련, 위상가다, 위통 등에 쓰이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자소엽 엑기스는 소화불량, 식중독 등의 효과가 있는 한약제죠. 함유된 성분들이 다 위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정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카베진을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영양제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약은 영양제처럼 매일 먹는 약이 아니에요. 소화 효소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주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소화액들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체 소화 효소들의 분비를 조금 줄이기도 합니다. 또 제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산을 조금 억제시켜주죠. 그런 경우에 위산이 억제돼서 속쓰림이 덜한 경우도 있지만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약병에도 적혀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성인 기준 한 번에 2알씩 하루에 3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카베진은 단순한 소화불량보다는 위산 과다로 인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효과를 보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산작용, 산을 좀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안에 지방소화 분해 효소인 라이파제와 탄수화물 소화 효소도 약간씩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 소화불량보다는 위산 과다의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고칼슘 혈증, 그리고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칼슘 관련된 식품을 과다하게 드시는 경우 외에도 카베진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신부정증, 콩팥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 아까 전에 갑상선 기능 이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부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도 카베진을 함부로 드시지 말고 차라리 소화불량이나 위쓰림,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배추와 카베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조건 위가 아프거나 위 건강을 위해서 막연하게 쭉 복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과 상황에 따라서 양배추나 카베진이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죠? 확실한 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용량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든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용량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이로운 바로 양배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섭취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